오늘도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그리고 공통 질문, 그리고 시사 면접 질문 또 가볍게 한 몇 질문 여쭤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사가 엄청 깊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깊게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고 그냥 근데 사실 그건 또 면접이라는 게 사람이 보는 거라서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시험처럼 사실 시험도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깊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기는 좋죠. 넓고 깊게. 그래서 근데 제 생각으로도 연합뉴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어떤 추세를 봤을 때 시사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어떤 기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서 서경은 좀 달라요. 서경은 완전 시사를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좀 그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 시사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또 한두 문제 정도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그 정도 비중으로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이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국익보도의 책무를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진영 논리와 입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보도로 투명함을 유지하겠다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연합뉴스의 어떤 점이 공익보도의 책무를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최근에 연합뉴스가 내놓은 팩트체크 기사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팩트체크팀 장하나 기자께서 통계 오류를 지적한 검증 기사를 쓰신 걸 봤는데요. 그 기사에서 다른 매체, 다른 여러 언론에서 인용 보도된 그런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는 통계에 대해서 통계 인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과학적인 수치를 인용해서 반박 검증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다른 타 매체와는 다르게 공적 책무가 더 뚜렷하게 보여줘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과학 데이터를 더 축적하는 검증 기사가 연합뉴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례를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체크팀에서 이제 통계 오류를 바로잡아준 어떤 그 기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답안은 원래 구체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을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나 예시 자료를 들어주는 게 정말 좋아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뭐 연합뉴스가 공익보도의 책무를 잘하고 있냐 근데 조금 그건 있어요. 사실은 그 팩트체크라는 게 공익보도 플러스 또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다 와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그 사례가 완벽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왜냐면 또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를 배경을 하고 또 특정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조금 혹시 뭐 연합뉴스가 딱 누가 봐도 어떤 특정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서술을 한 그런 기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게 되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양쪽의 입장을 둘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술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특정 진영 논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보도로 투명함을 유지하는 연합뉴스의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이 연합뉴스가 이제 공익보도의 책무를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는 점이고 저도 이런 쪽으로 연합뉴스의 어떤 공적 보도에 책무를 다하고 싶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게 좋고 만약에 없으면은 이 사례를 들어도 좋은데 혹시 찾아보고 있으면은 네, 좀 담담하게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근데 그런 말도 많았어요. 연합뉴스도 좀 이게 근데 잘못되면은 이게 양시론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합뉴스 참 딜레마죠. 근데 연합뉴스도 최근에 물론 사설은 없죠. 연합뉴스 같은 데가 사설은 없고 막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본인들의 그 생각과 주장이 담겨 있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용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앵무새처럼 어떤
통신사로서 역할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각과 방향성 정도는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그렇게 막 앵무새처럼 양비론 양시론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시각과 방향성을 전달을 해주되, 하지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 보도를 하려고 하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사무직 노조위원장을 만난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지금 사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제 기성세대 노조층과 그 MZ세대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노 갈등이 네,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청년층의 사무직 노조와 기성의 그런 생산 직군에서의 그런 기성 노조와의 갈등의 본질은 관행의 타파와 관행의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사무직 노조가 기존의 노조의 그런 이념 논리를 굉장히 타파하겠다는 인터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념 논리 대신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사측의 논리에 사측이 아닌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노 갈등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본질을 짚어주는 것 역시 연합뉴스가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연합뉴스에서 산업부에 배치가 된다면 이런 MZ세대 사무직 노조위원장들을 만나서 이들의 생각들과 주장들을 팩트체킹하는 기사를 한번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런 질문이 되게 저는 질문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지식과 식견과 안목을 뽐낼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호기심에 기반한 질문. 이렇게 면접관들이 뭐 예를 들면 너 어떤 칼럼을 썼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칼럼을 썼나요? 뭐 이런 호기심에 기반한 질문. 그리고 세 번째가 논쟁적인 이슈와 주제에 관한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3번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사 내부에도 다 그 노조들이 있습니다. 노조들이 있고, 실제로 언론사 내부에서도 지금 어떤 기성세대 부장급의 어떤 그 간부들과 또 신임 청년 세대, MZ세대 기자들 간의 어떤 충돌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연합뉴스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런 노노 갈등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치우침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대타협, 이런 단어를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게 국가적 이슈일 경우에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되게 그쪽 입장도 있고 청년들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이제 꼰대, 사실 저희 입장이 꼰대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면접은 MZ세대가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그 청년 세대의 노조들을 옹호한다거나 좀 그래서 약간 그 개방성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 어떤 그 가장 근데 제일 좋았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본질을 먼저 짚어주신 거. 관행의 타파와 관행의 유지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먼저 딱 짚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 사무직 노조를 만나서 취재를 해서 기획을 해서 기사를 쓰고 싶다와 동시에 노노 갈등이니까 두 쪽 다 입장을 더 들어보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가면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말 줄을 타듯이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청년 사무직 노조를 만나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자기소개서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과 타협의 공론의 장을 만든 다음에 이 문제도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그 톤을 조금 톤다운 시켜가지고 3번은 사실은 톤을 높이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백신 패스가 있었어요. 백신 패스가 있는데 대부분 언론들은 지금 백신 패스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지금의 어떤 정부의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서 지금 되게 방역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본인이 백신 패스에 찬성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10대 자녀를 둔 부장님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 충분히 설명도 안 해줘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맞으라고 하면 되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대들이 청소년들이 독서실도 못 간다는 거잖아요.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설령 내가 찬성을 해도, 하지만 어떤 정부가 그간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공감대 없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신변잡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쪽의 입장도 약간 좀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있대. 그쪽의 입장도 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를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논쟁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학생들이 그렇게 실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도박이죠. 왜냐면 예를 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했는데 10대 자녀를 둔 부장님이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디메리트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양쪽을 다 어우르는 좀 대타협의 답변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무난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얻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그런 평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논쟁적인 이슈들을 막 취재하지만 사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모든 건 결국 다 이해관계 싸움이고 각자의 입장이 다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양쪽의 입장을, 특히 연합뉴스는 공익보도를 책무로 하는 어떤 뚜렷한 이념이나 어떤 사상의 지향성이 없는 언론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연합뉴스 기자라면 건조하게 어떤 사안을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합뉴스의 어떤 그 공적 보도 책무, 공익 보도 책무를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명 언론사들은 구독자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네. 이러한 기사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사 유료화 전략은 다플랫폼 다매체 시대에서는 언론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도 양질의 콘텐츠를 강화해서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뉴스는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적 책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입니다. 저는 연합뉴스는 기사 유료화 전략 대신에 좀 더 독자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서 그런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연합뉴스가 배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연합뉴스 기사 뉴스 앱을 더 활성화시켜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3%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사 배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아이디어를 드린 건데 조금 전달이 조금은 명쾌하게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변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짧은 얘기를 해도 짧게 말해도 좋으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게 다 기사에 남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다 이런 조사까지, 추가적인 조사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저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연합뉴스 어플에서 속보를 통해서 가장 빨리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 접근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연합뉴스가 지금 아까도 그때도 질문 드린 것처럼 포털에서 이제 퇴출이 당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보 접근성에 대한 연합뉴스가 제일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국민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위기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그러면 기사 유료화 전략이 네. 좋은 전략일 수는 있으나 연합뉴스에는 맞지 않다고 답변한 거는 괜찮나요? 네, 그건 좋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아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까임 방지 답변이라고 하는 거죠. 까방권을 획득한 답변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존재 가치이자 이유가 물론 이제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래도 뭐 국가기관도 사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도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언론사, 일반 사설 언론사처럼 어떤 그 기사 유료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기엔 사실 연합뉴스가 부담이 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공적 보도의 책무 차원에서는 언급을 잘 해주신 거 맞아요. 그거는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랑 다르잖아요.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답변을 잘 해주셨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기사 유료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간 거잖아요. 그 어플 쪽으로까지. 근데 그 연결고리를 조금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막 억지로 말을 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또 답변 시간이 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고 간결하게 연합뉴스는 공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독료 전략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만약 추가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연합뉴스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면 될까요? 했을 때 그런 얘기가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스마트폰 보급률 93%딱 때려주면서 그러면서 연합뉴스의 그 정보 접근성, 그 신속함, 편리함을 온 국민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다 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미소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일단 얘 귀엽네 이렇게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특하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 호감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이러한 편리함과 신속함을 나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연합뉴스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이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광고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수익 다변화 전략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은 정말 저희가 지금 예상 질문을 뽑고 어느 정도 이제 다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이 준비한 답변을 어떻게든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마이너스가 큽니다. 왜냐면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나서 그냥 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찬반의 논란 뭐 이런 유료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본인의 입장만 일단은 딱 짧고 굵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다들 길게 답변을 하는 이슈다. 그러면 또 길게 해도 되는데 딱 짧게 얘기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질문의 어떤 깊이의 정도, 대답의 어떤 다른 답변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좀 빨리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그 상황을 딱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닌 이상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본인의 눈치이자 센스이죠. 판단력이고. 그래서 판단했을 때 뭔가 내가 조금 더 말이 더 될 것 같아 했을 때 그러면 연합뉴스는 제가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례 딱 들면서 이제 93% 얘기하고 이렇게 수익 다변화 전략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면접의 상황과 여건을 잘 봐야겠지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조금 연결고리 잘 찾아가지고. 근데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연결고리를 잘 찾으면 빌드업이라고 하고 못 찾으면 어거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잘 스무스하게 잘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내일 면접장을 가면, 그리고 오늘은 푹 주무세요. 네, 왜냐면은 그런 연결고리를 순간적으로 찾는 어떤 센스, 판단력은 무조건 체력에서 나와요. 네, 어떤 본인의 컨디션에서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 게 이제 머리가 멍한 수준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컨디션 조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주무시고 되도록이면 한 8, 9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순간적인 임기응변자 능력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왜냐면 언제 어디서 그런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오늘은 한 8, 9시간 정도 진짜 푹 주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료 서비스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조선일보에서 한번 했어요. 한번 구독? 네, 했는데 지금 또 지도서도 모르게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사실 이건 연합뉴스와 연관되는 문제이긴 한데 양대 포털의 독점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포털을 통하긴 하겠지만 그런 대한민국만큼 뭐 이렇게 진짜 뭐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아니면 다음 이렇게 이 루트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신문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포털을 통해서만 거의 지금 뉴스를 제공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이 독점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점적인 구조를 먼저 허물지 않는 이상 유료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료 서비스에 관련된 뭐 질문이 나오면은 첫 번째, 언론사들끼리 먼저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언론사는 하고 어느 언론사는 안 하고 막 이러면은 똑같은, 사실 실제로 저도 진짜 모든 신문을 다 보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서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잘 쓰고 좀 못 쓰고 이런 데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깨져버리면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어떤 데는 공짜고 어떤 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재수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 독자들은 당연히 무료인 데를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근데 물론 이게 그러면 담합을 하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되게 이게 딜레마인데 일단은 언론사들끼리 먼저 모여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 기사를 돈 주고도 사서 읽을 만큼의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해야죠. 기자들이 먼저 발로 뛰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건 정말로 내가 돈을 주고 봐야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먼저 보장을 하고 담보를 해야 시민들이 이거를, 지금은 사실 그러진 않잖아요. 누가 약간 그러니까 신문은 모르겠어요. 신문은 구독료를 내니까. 근데 어떤 네이버 뉴스나 다음 뉴스를 돈 주고 보라고 한다? 네, 아직까지 그 정도로 값어치가 어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값어치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를 먼저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거대한 이 포털의 독점을 깨야 돼요. 일단 이걸 깨지 않는 이상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근데 이게 연합뉴스와도 연관된 질문이라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번, 언론사들끼리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를 통해서 거대 양강 포털에 대한 독점력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국민들이 양질의 콘텐츠라고 느낄 만큼 좋은 기사를 써내야 된다.